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았네요. 여러분과 또 새벽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움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들 막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진짜 지쳐요, 지쳐. 특히 인간관계로 많이 지쳐 하더라고요. 인간관계 상당히 힘든데 여러분에게 제가 그 지쳤을 때 힘이 되는 이야기 한번 전달해 볼게요. 저는 뭐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불교에 관련된 그런 다양한 글과 명언들을 자주 이렇게 보고 되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이겨라. 말 많으면은 약해 보인다. 말이 많으면 약해 보인답니다. 굳이 복수하지 마라. 썩은 과일은 알아서 떨어진다. 알겠죠? 복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악한 사람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멀리 하는 것이다. 그냥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이겨라. 말 많으면 약해 보인다. 강함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진짜 강함은 초월하는 것이다. 가치가 있는 사람과만 노력해라. 사람을 떠나 보내는 것도 하나의 지혜다. 침묵하는 사람이 결국 상황을 지배한다. 무리 속에서 외롭다면 거기가 네 자리가 아닌 것이다. 사람을 쉽게 믿지 마라. 하지만 의심하며 살지도 마라.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뭐 이기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사람과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그저 조용히 강해지라는 겁니다. 입으로 너를 위한다는 사람을 믿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믿고요. 경청하는 사람은 믿어도 되지만 말이 많은 사람은 경계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무례한 이는 가볍게 상대하고 시선을 내면으로 돌리라는 거죠. 100번을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행복과 평안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자신 안에 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있다는 겁니다. 좀 와닿는 게 있나요? 하여튼 인간관계 내면 관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멘탈 관리도 잘했으면 좋겠고요. 한번 봅시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삼성에 관련된 소식도 있고 또 아주 특이한 뉴스가 있더라고요. 미 백악관 출신의 전문가인데 사이버 공격 어떤 국가나 기업도 홀로 대응을 못한다. 여성분이네요. 보니까 스탠퍼드대 교수 앤 뉴버거. 일단은 어떤 국가나 기업도 더 이상 사이버 공격에 홀로 대응할 수는 없다. 국가 간의 기업 간 그리고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지난해 미국 주요 통신사 해킹 사태 여기에 직접 대응했던 전 백악관 고위 관료가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민관 협력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앤 유버거 스탠퍼드 교수인데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한국경제인연합회하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AI 시대 디지털 주권과 사이버 안보 세미나에 했어요. 거기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왔네요. 기조 강연자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뉴버거 교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CS에서 사이버와 신기술 담당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냈어요. 보좌관을 지냈는데 지난해 AT&T하고 버라이즌 등 미국 통신사 8곳 이상이 해커 그룹에 공격 당했을 때 사태 대응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뉴버거 교수는 미국 통신사 해킹 사건을 예로 들었는데 당시 공격을 처음 탐지한 것은 정부가 아닌 민간 사이버 보안의 기업이었습니다. 해당 기업이 정부의 해킹 사실을 알리고 정부가 주요 통신사 CEO들을 소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깨가 힘을 모아서 사태를 이제 해결할 수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 경쟁사끼리 정보 공유를 꺼릴 수 있는데 통신과 기술 분야는 범죄자들의 표적이기 때문에 보안상 취약점 등을 빠르게 공유해야만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 협력 사례로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를 들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1월에 도입한 이 보안 인증인데
사물 인터넷 기기의 보안을 이제 보증하는 제도예요. 보증.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 인증을 받은 제품이 유럽 등에서 별도의 보안 테스트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삼성전자랑 LG전자, SK텔레콤 등 한국 기업들이 해당 마크를 부착한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정보기관에서 공격과 방어 조직 모두 이끌면서 배운 것은 공격은 쉽고 방어는 종종 뒤처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의 협력은 더 중요해진다고 언급을 하죠. 구글 클라우드가 이날 발표한 전 세계 사이버 공격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맨디언트 M 트렌드 2025에 따르면은 지난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기업들이 사이버 공격을 자체 발견한 비율은 31%에 불과했습니다. 69%는 외부 기관의 통보를 통해서만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엑시노스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플립 7에 자사 모바일 AP 엑시노스 2500을 적용을 하네요. 오는 7월에 출시되는 국내용이 대상인데 플래그십 모델인 폴더블 폰에 엑시노스가 적용되는 건 처음입니다.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MX하프가 미국의 AP 공급사 퀄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서 이 수익성을 높이고 AP를 개발하는 시스템 LS하프는 엑시노스 부활을 알리는 계기가 될 거로 전망을 하죠. 산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은 Z 플립 7의 국내 제품에 시스템 LSI 사프가 설계한 AP죠. 엑시노스 2500을 적용하고 이 북미 등 나머지 지역에 출시하는 Z 플립 7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활용됩니다. Z 플립 7과 함께 공개되는 갤럭시 Z 폴드 7에는 전량 그런 퀄컴 칩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네 보니까 왜 북미나 나머지 지역에는 왜 퀄컴 스냅드래곤이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판매되는 제품에 퀄컴 칩이 들어가고 다른 전 세계는 엑시노스 칩을 넣으면 되는데 너무 눈치를 보는 것 같아. 뭐 국내 사용자들이 호구인가? 하여튼 좀 그래요. 좀 제가 볼 때는 아니면 전량 다 해버리든지, 전량 다 그냥 엑시노스 쓰든지 왜 따로따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모바일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인데 어떤 AP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스마트폰의 성능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플립 7용 AP에 대해서 퀄컴 칩만 들어간다, 전량 엑시노스 AP가 적용된다 등의 다양한 관측이 나왔습니다. 엑시노스 AP는 삼성전자 LS하프가 설계하고 파운드리 서프가 수탁 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죠. 최신 AP 엑시노스 2500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서프의 최첨단 라인인데 3나노미터 공정에서 생산이 되고 이 칩은 올 초 출시된 갤럭시 S25 시리즈 장착을 목표로 개발됐지만 최종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수율과 성능 측면에서 갤럭시 프리미엄 폰에 들어가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죠. 절치부심한 시스템 LS하프하고 파운드리 하프가 올 들어서 엑시노스 2500의 성능과 수율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것 같아요. 삼성 MX 사업부는 엑시노스 2500의 성능과 생산 물량 등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국내 제품에는 엑시노스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웃긴 거야. 왜 국내에 엑시노스를 넣냐고. 미국 제품에 엑시노스 넣고 국내에는 퀄컴 칩을 넣지. 좀 이런 거 보면 참 못마땅합니다. 삼성전자 하는 짓 보면은. 하여튼 삼성은 시스템 LS하프는 엑시노스의 갤럭시 폴더블 폰 적용을 통해서 모바일 AP 시장에서 자존심을 회복하고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카운트포인트 리서치 보니까 지난 4분기 기존 엑시노스의 점유율은 전분기 대비 1% 하락했네요. 4%밖에 안 돼요. 중국 회의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에 쫓기고 있고 최근에 샤오미 등도 자체 AP 개발에 나서면서 엑시노스 사업에 대한 위기감은 커집니다. 파운드리 사업부도 3나노 공정을 통해서 제품 양산에 성공하면서 납품 실적을 쌓게 됐고요. 이렇게 시스템 LS 사업부하고 파운드리 사업부의 실적도 소폭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올 1분기 두 사업부는 총 2조 원대 손실을 낸 것 같습니다. 엑시노스 2500에 갤럭시 S25 납품에 실패한 게 결정적이었다. 그러니 좀 똑바로 좀 만들어라. 제발 좀.
제발 좀 잘 좀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 엑시노스 이 모바일 AP 쪽에 좀 우수한 인재들을 좀 영입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MX4의 그 AP 구매 비용도 줄어들 거라고 하죠. AP는 스마트폰 제조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 30% 차지하는가 봐요. 삼성의 지난해 모바일 AP 구매 비용이 10조 9,326억입니다. 5년 전인 20년과 비교하니까 2배 가까이 들었고, 퀄컴이 신형 AP를 출시할 때마다 가격을 전작 대비 최대 30% 정도 올렸습니다. $1 환율 상승까지 겹친 영향인데, 엑시노스 2500의 Z 플립 7 적용은 엑시노스 부활의 신호탄이 될 거다. 이렇게 언급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빨리 퀄컴 칩에서 탈피를 해야 돼요. 퀄컴에서 탈피해가지고 엑시노스로 모두 전량 탑재하고 그만큼 엑시노스 칩을 잘 만들어야겠죠. 이게 삼성의 가장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